수면 교육을 잘하면 오히려 올릴 일이 더 줄어들기도 네, 하잖아요. 맞아요. 다만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이 이미 형성된 다음에는 혹시 올리는 수면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육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애정 멤버 여러분. 오늘은 수면 교육과 애착 형성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면 교육하면 저에게 여쭤보세요. 아이 울리면 애착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균형을 잘 이루고 정말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잘할 수 없는 건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수면 교육과 애착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수면 교육은 무조건 올리는 이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렇죠. 수면 교육을 잘하면 오히려 올릴 일이 더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다만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이 이미 형성된 다음에는 그 수면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 울음이 동반될 뿐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오해를 먼저 없앴으면 좋겠고요. 혹시 올리는 수면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육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감성과 반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떤 욕구가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떼를 쓰고 우는 걸 들어주는 것이 애착을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면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는 걸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일관성 있는 반응을 보이면서 낮에 깨어있을 때 안정적인 애착을 잘 제공해주면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아이가 정서가 오히려 안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애착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일관된 수면 루틴을 만들어주면서 부모가 적절히 반응하게 되면 아이들은 점점 스스로 이제 잘 수 있게끔 되고 안정감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의 감정 상태도 이제 짚어보셔야 되는데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아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신을 좀 돌보고 체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면 교육을 또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기가 울 때 무조건 달래줘야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그냥 좀 자기의 개입 없이 냅둬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상담을 해보면 그 울음에 대한 맞아요.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이의 모든 울음에 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의 울음이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어떤 필요가 있어가지고 우는 것이라면 당연히 민감하게 바로 반응을 해줘야 되지만 아이의 울음이 졸음 때문에 만약에 나오는 거다. 그러면 아이들은 울면서 자기를 진정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서 아이가 스스로 진정하고 잠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상 부모의 일관된 태도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떼쓰는 울음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이런 걸 일관되게 반응을 하면 아이는 훨씬 더 안정된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수면 교육하는 도중에 좀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아이들에게 또 수면 교육을 했을 때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네, 그 부모 자신의 어떤 불안이나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교육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정말 엄청 많이 많죠. 봐요. 거의 일단 그렇죠, 거의 맞아요. 대부분이라도 부모의 정서적 안정 자체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미치죠. 그거를 오롯이 아이가 엄마의 스트레스를 떠안아서 아이가 불안이 되게 커질 수 있으니까요. 또 부모가 아주 불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금방 말씀드린 일관성을 지킬 수가 지킬 수 없죠. 없어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한테 짜증냈다가 또 미안하니까 과도하게 또 잘해주다가 뭐 그래서 수면 교육이 깨지는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자기 감정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이 수면 교육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모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수면 교육의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가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모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조절이 좀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안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모의 수면과 휴식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이 좀 도와줘야죠. 그러니까요. 많이 도와주셔야죠. 일단 부모가 휴식이 부족하다 싶으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관성은 물론이고 네, 이거 아이한테 제대로 된 사랑이나 애정을 줄 수가 없는 환경이 되고 이제 불안한 환경이 되면 수면 교육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수면 교육과 애착 형성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고요. 또 수면 교육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유식 먹을 때 스스로 이제 차차 먹는 법을 배워가듯이 수면 교육도 스스로 잠드는 법을 차차 배우는 동시에 애착 형성을 위한 부모님의 민감성과 반응성이 있는 양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수면 교육이 잘 된 아이들은 나중에 훈육도 매우 편안하게 네, 이루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것이 훈육의 출발이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는 점은 애착 형성에는 전혀 문제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수면 교육 방식과 방법이 아이에게 잘 맞아야 하고 또 문제가 그렇죠. 없어야 된다는 점은 또 한 번 기억해 주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알잠 앱을 통해서도 이러한 질문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다양한 콘텐츠를 또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꼭 알잠 앱 다운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